내성이라는 거는 견디는 힘을 보고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세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면 계속 점점 줄어들면 좋겠는데 이후에는 자기도 살 길을 찾아서 약을 계속 쓰는데 다시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성의 큰 개념은 항암제를 써서 초반에는 반응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후에 듣지 않게 되는 상태,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상태를 내성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내성이 어떤 형태로 환자에게 찾아오냐, 원래 줄어들었던 덩어리가 커지는 경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없던 데서 새로 생기는 경우 있어요. 뇌전이가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뇌전이가 생긴다든지, 간은 깨끗했는데 간에 새롭게 병이 생겨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저희가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 내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환자분이 하실 일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내성이 왔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성이 왔을까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면 저는 되게 속상하거든요.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내성이라는 것은 약마다 대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을 써봤더니 요만큼 가더라, 효과가. 이걸 저희가 알고 시작합니다. 초반에 사실은 이 약이 10개월 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마치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재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그런 것이지, 대부분 알고 시작해요. 예를 들면 반응 유지 기간 10개월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반평균 점수 같은 거라서 어떤 환자는 2,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내성 없이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점칠 수는 없단 말이죠. 어떤 환자는 2, 3개월 가고 어떤 환자는 2, 3년 가고, 그거의 평균값이 10개월인데 이거를 점치지 못하는 상황에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거 대부분 10개월 가고 이렇게 묻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기는 사실 저희가 참 입이 무거워요. 근데 또 젊으신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어떤 약은 한 3년 정도 아무 문제 없이 가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10개월 정도 우리가 계획하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한 3, 4개월 정도 기대하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니고, 약에 대한 내성 발현까지의 기간은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내성이 안 생기려면 사실은 환자분들이 하실 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살면서 많은 일을 닥쳐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가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작용을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좋은 체력으로 이 치료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작용 관리가 잘 안 되면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하게 손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손발에 로션 부지런히 바르셔서 더 이상 이 손발 부작용이 나의 일상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컨디션에 엄청 이제 집중하시는 거죠. 그리고 얼굴 피부 부작용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 약을 먹기 싫으면 도와준 여러 가지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그런 마이너한 부작용들을 잘 관리하시고, 사실 큰 부작용이 있는 경우 있어요. 세포독성 항암제 맞으시면서 특히 이제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열이 나고 이런 경우에 한두 번씩 입원을 하게 되면 사실 진료실에 오실 때도 체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걸어서 오시다가 지팡이 짚고 오시고 휠체어 타고 오시고 이게 보여요. 그런 큰 합병증까지 키우지 않도록 매일매일 컨디션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거죠. 우리가 신생아 아이를 키울 때 매일매일 보면은 엄마들이 금방금방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호자분들의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